내일 다시 경찰서에 출두하셔야 돼요. 만약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돼요. 긴급 체포하죠. 체포를 당한 경우에는 유치장에서 최대한 48시간 동안 감금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48시간 내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의뢰인이 인신의 구속을 면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저와 저희 형사팀에서는 그간의 노하우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최대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궁금한 건 구속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를 하고 판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을 할지 안 할지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하게 되고 누가 참석하나요? 통상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보통 다음날 신문이 진행이 되고 그 자리에는 피의자와 변호인 그리고 검사님, 판사님 이렇게 참석하여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검사는 그 사실을 해당 피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바로 그 영장을 열람하여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 구속의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심사 당일 판사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게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 기각 이유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구속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하여서 판사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를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주거가 확실하다는 점, 이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 물론이고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합의 그리고 피해의 변제를 확실하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인신의 고단함은 물론 증거 수집과 적극적인 변론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변론의 방향 설정, 자료 수집, 변호인의 의견서 작성, 구두 변론 준비 등 준비할 작업이 많습니다. 되도록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방어할 시간을 비축하여 변호사와 한 팀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한번 발부되면 다른 도리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구속에서 불구속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구속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을 경우 불송치를 하죠. 반면 혐의가 있을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를 하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 절차를 송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 안에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죠.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11일 연장해서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기소, 즉 공소제기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검찰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렇게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럼 불기소 처분이란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인가요?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를 하는 경우에도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 중에 혐의 없음, 이러한 용어는 검찰 단계의 무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의 경우에도 불기소입니다. 혐의가 있지만 선처를 할 경우에는 기소유예죠. 그리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각하 처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도 저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의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면 위에서처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소명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속이 된 경우에 판사님께서 범죄가 성립된다고 1차 판단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100% 기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다음 이루어질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역할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의 인신의 자유를 찾도록 노력하는 것인데요. 구속 적부심 제도가 있습니다. 아, 네. 구속 적부심. 저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이것도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측에서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의 부적합 또는 부당이 인정이 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 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 중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보석 신청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심 재판이 시작된 경우 법원에서는 6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건의 범죄가 따로 기소될 경우에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재판 중 구속기간이 1년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현명한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석금의 액수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